3월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이 되면 모든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상반기 공채에서 신입과 경력직을 뽑기 바쁜 기간이라 다들 정장을 하나씩 갖춰 입고 취준생으로 바쁘게 보낸 경험이 있으시겠죠. 요새는 회사들마다 뽑는 기준이 다르고 원하는 조건이 가지각색이라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한 국가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해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기업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허스가 회사를 이직하기 위해 원하던 업무를 맡고 싶어서 아주 작은 중소기업을 옮기면서 일어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스입니다. 요새는 불취업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불나게 취업을 준비해도 될까 말까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런 시기에 취업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3월이 곧 시작됩니다. 저도 몇 년 전 어느 지방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이 회사 저 회사 모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합격 소식을 들은 곳은 제가 맡고 싶었던 직급이었던 신입사원이 아닌 영업직 경력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전에 일하던 곳보다 돈도 더 많이 주고 익숙한 업무로 평범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조건의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포장용기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다들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배달 어플로 치킨이나 족발 등을 사 먹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 박스를 생산하고 납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겉은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위치에 회사가 있었고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고 회사 안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모두 시선이 저에게 쏠리더니 정말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마치 이건 옷을 잘못 입고 온 것처럼 혹은 뭔가를 실수한 것처럼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빤히 쳐다보길래 저는 무척 당황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본다고 하였으며 지금은 회의 중이라고 하였기에 저는 한 남자 직원이 안내해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커피, 차, 음료수 어떤 걸로 가져다 드릴까요? 그 말에 역시 회사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긴장감이 약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분 후 대표실로 안내하겠다고 남자 직원이 저를 대표실로 데려갔고 노크를 하며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저는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표실에는 딱 2명, 대표와 그리고 영업팀장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 인상이 좋아 보였고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맨 처음 면접은 이전 회사에서는 무엇을 담당하였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영업부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경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생각했던 목표를 뚜렷하게 말해보라 라는 말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우리는 국내 출장이 잦고 회식 및 술자리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겠냐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말처럼 저는 경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이곳은 작은 회사이기에 사업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포장용기 생산 공장에 가서 직접 물품도 확인하고 찾아내야 하고 그걸 원하는 업체를 또 찾아가서 계약을 따내야 하는 일이었기에 술자리나 회식이 잦을 수밖에 없으며 출장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정석적인 대답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대표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저를 보고 헛기침을 하더니 나이가 내가 더 많은데 편하게 말을 놓아도 되냐? 라는 질문과 함께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무거나 다 말해봐라 라는 말을 했으며 정말 동네 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물어보라고 했기에 저는 연장 근무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떻냐? 출장비는 나오냐? 팀원은 몇 명이냐? 라는 질문 등을 계속해서 내뱉었고 그 질문에 대표는 재밌다는 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내내 드는 생각은 면접자와 면접관이 아닌 마치 하등한 말단 사원이 상관에게 물어보고 그걸 들은 상관은 하나부터 열까지 까내리는 듯한 무시적인 발언과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와 며칠 기다리는데 축하한다며 합격했다면서 앞으로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열심히 일해보라면서 대표에게 연락이 왔고 회사 첫 출근을 하고 제 자리를 받았습니다. 제 자리는 당연히 작은 중소기업이었기에 책상과 의자 모두 불편했지만 영업직이기에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에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또한 연봉도 직전에 제가 받았던 연봉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았기에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첫 출근이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대표가 방에서 나와서 비싼 회식을 하러 가자면서 기분 좋게 옷을 입고 나왔고 회사 직원들은 그 말에 뭔가 불만이 있는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며 아주 작은 소리로 욕설과 한숨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회식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의 1차가 끝나고 5명이 사라졌으며 2차가 끝나고 저와 대표 그리고 영업팀장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출근이자 첫 회식이었기에 저를 위한 자리라는 대표의 말에 쉽게 집으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작은 유흥주점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점으로 들어가자마자 대표와 영업팀장의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얌전한 성격과 달리 말투와 옷모세가 틀어지기 시작하며 마치 이건 그냥 회사원보다는 거의 망나니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술을 많이 먹어서 실수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회식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 다음날 대표와 영업팀장은 방으로 저를 부르더니 어제 너무 실수를 한 것 같다 라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고 저는 괜찮다면서 애써 웃음을 보이며 그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그 모습은 실수가 아닌 정말 그들의 실체라는 것을 천천히 느끼게 되었고 거의 일주일에 2번은 출장을 가는데 출장을 가거나 회식을 할 때마다 대표와 영업팀장, 저까지 꼭 3명이나마 마지막은 유흥업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정말 착하고 동네 형 같은 그들이었기에 저는 참으며 회사를 다녔고 매달 나가는 지출비와 월세 또한 있었기에 그래 경력도 쌓을 겸 1년은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파기되었던 날,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영업팀장과 대표의 정말 악마 같은 모습을 본 계기가 한 회사에서 계약을 파기했고 파기한 이유는 영업팀장의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업체의 대표는 정말 모든 직원과 사람들을 지나가는 바퀴벌레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업팀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옷이 마음에 안 든다, 회사는 어떻게 다니냐? 부터 온갖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영업팀장은 애써 웃으며 다음부터는 더 잘하고 오겠다며 립서비스를 했지만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약 못하겠다며 사인을 하지 않고 계약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대표에게 전했고 대표는 그날 한 커다란 공터에 저와 영업팀장을 데리고 가더니 차에서 몽둥이를 들고 내려
영업팀장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했고 그 모습에 영업팀장은 엎드려 뻗쳤고 한 대씩 때리며 5만 원짜리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사랑의 매야. 너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대 맞을 때마다 평소처럼 5만 원씩 맞지? 네, 맞습니다, 대표님. 이거 다 녹음하고 있어. 라면서 대표는 자켓 안에서 녹음기를 하나 꺼내들더니 손으로 흔들어 보였고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거 네가 먼저 5만 원에 한 대씩 때려주면 안 되겠냐고 말한 거 맞지? 합의된 거 맞지?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서 대표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5만 원을 바닥에 던졌고 그날의 밤은 굉장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회사에서 대표와 영업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실실 웃으며 같이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실수를 할 때마다 몽둥이를 꺼내 때리는 날은 있었고 정말 엎드려서 개처럼 짖어보라고 하거나 술을 바닥에 뿌려 혀로 다 핥아먹으라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팀장은 정말 거부 반응도 없이 마치 평생을 이렇게 산 것처럼 시키는 행동을 모두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영업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대표는 괴롭히던 타겟이 없어지자 뭔가 찝찝하고 심심하다고 생각하며 저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설부터 시작되었고 손으로 어깨와 다리를 툭툭 치는 장난 비슷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에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며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를 받은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 얼마 주고 쓰는데 이런 걸로 회사를 때려치우냐? 너 받아주는 회사 아무 데도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인맥도 끈도 돈도 없으면 그냥 사회에서 밟히고 사는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직서를 찢어버렸고 퇴사 처리 못한다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기에 대표가 했던 것처럼 모두 녹음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혹시 영업팀장이었던 사람에 대해 아냐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그 영업팀장이 실종이 되었는데 조사하던 중 대표의 책상에서 그 사람의 지갑과 핸드폰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회사를 나오고 저의 끔찍했던 회사 생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만약 그 회사를 버티고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2의 영업팀장이 되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직을 하거나 정말 회사가 작은데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하면 의심을 해보시고 회사가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마시고 빨리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3월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